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불이 붙었죠. AI가 세상을 뒤바꾼다. 연일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이 바닥을 지켜본 제 경험상 잔치가 뜨거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신경제라며 모두가 열광했지만 그 끝이 어땠는지, 또 2018년 서버 붐 때도 비슷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 과거와 정말 다른 걸까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대로 DS투자증권 리포트를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단순히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그 행간의 숨은 의미가 뭔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익숙한 이야기인가입니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반도체라는 게 늘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는 과정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열기를 보면서도 이번에도 결국 고점 찍고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드는 거, 그거 아주 당연하고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 이성적인 의심이야말로 우리 계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이클이 과거의 데자뷰, 그냥 반복되는 패턴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정말 큰 기회를 잡을 거고 또 누군가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DS투자증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는 핵심적인 주장, 그 논지가 뭔지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AI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가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리포트는 관점을 그냥 180도 비틀어버립니다.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AI 수요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공급 구조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듣고 보면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이 HBM의 잠식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이 훨씬 잘 벌리는 HBM을 더 만들려고 하니까 그만큼 일반 D램을 만들 생산 라인이 줄어든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레스토랑 주방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싼 스테이크 주문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스타는 만들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HBM의 성장이 공짜가 아니라 범용 D램 공급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D램 시장은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의 역사였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일단 공장부터 지어서 물량을 쏟아내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죠. 그런데 이 리포트는 이제 그런 무모한 게임은 끝났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점유율 1%라도 더 뺏어오는 게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규모의 게임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HBM처럼 마진이 아주 높은 제품 위주로 생산을 조절하는 철저한 수익성의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장 일반 D램 좀 더 팔자고 AI 시대의 심장인 HBM 주도권을 포기할 회사는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나리오는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내 소중한 돈을 넣을 수는 없죠. 정말 그런지 냉정하게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의 M15X, 삼성의 P4 같은 신규 공장들이 준비 중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초기 양산 시점이에요. 장비가 들어오고 수율 잡고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물량이 풀리는 건 대부분 2026 하반기 이후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표에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이 이 숫자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가운데 HBM 성장률을 보세요. 25년에 49%,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그런데 맨 아래 넌 HBM,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D램 성장률을 한번 보십시오. 26년에 고작 2%, 27년에는 1%입니다. 이건 뭐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죠. 제 월급 인상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HBM 라인을 늘리느라 일반 D램 라인을 희생시킨다는 잠식 효과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삼성전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더 충격적입니다.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2026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3%로 줄어들 걸로 예측됩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마저 일반 D램 생산 능력을 줄여가면서까지 HBM에 올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HBM의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전체 생산 능력 성장률은 삼성보다 훨씬 높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넌 HBM 증가율이 27년에는 1%로 뚝 떨어집니다. 사실상 늘어나는 생산 능력은 모조리 HBM에 쏟아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삼성은 안정적인 균형을, 하이닉스는 HBM에 공격적으로 질주하는 모양새지만요. 두 회사 모두 수익성 극대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점유율 뺏자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어쩌라고? 뭘 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죠. 리포트 내용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이 좋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내 계좌의 수익으로 안전하게 연결할지 그 실전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비중 관리.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입 전에 손절 라인을 정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둘째, 거시 지표를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거나 환율이 요동치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뉴스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공급 구조의 변화라는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장이 와도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DS투자증권의 분석대로 이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변화는 이번 사이클을 과거와 다르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스텝, 다음 변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HBM 기술을 따라온다면, 혹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구조는 또 어떻게 흔들릴까요? 이런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넣어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진짜 프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